한동훈. 제일 젊고 잘생겼습니다. 자, 핫하거나 관심 받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필요한 인물들의 신변 잡기를 유니크하게 알아봅니다. 네, 유니크하게 오늘 같이 하실 분 소개해 주시죠. 아우. 아까 한참 얘기하셨죠? 네, 여자분이에요. 네, 지금까지 여러 명 했는데 처음 여자 지금 인물을 불렀는데 제 초등학교 후배입니다. 아, 3년 후배인가? 2년 후배? 4년 후배군요. 4년 후배이고 저기 춤도 잘 추고 네. 옷도 잘 만드는 우리 이쁜 후배 네. 정선아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아. 네.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네. 이 친구가 사회 왔었죠? 네네. 네.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아, 보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저도 연결해줬어요. 그날 말씀해 주셨어요. 아. 네. 그래서 뭐 저의 다리였기 때문에. 저기 뭐야 그날 서로 좀 인사를 좀 시키려고 했는데 네네. 서로 이제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그날 인사를 못했고 우리 정선아님 같은 경우가 네.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또 저하고 오, 초등학교 빨리 후배이기도 말씀해 하고 네. 우리 회사 김나연 아나운서 네. 하고 한양대학교 동문이기도 하고 네. 네. 어떻게든 또? 엮어내고요. 네. 또 오빠 친구의 친구기도 하고. 아, 그러세요? 제 친구의 친구 누구죠? 영호? 아니요. 누가 있죠? 제 친구? 아, 친구 아니고 후배겠다. 제 후배. 동생의 친구의 친구였죠. 아, 그렇죠. 네. 그렇기도 했었고, 네. 저희 오빠의 친구의 또 형님이잖아요. 형님이죠. 네. 아, 목소리가 엄청 예쁘시네요. 되게 네, 프랑스 파리제의 느낌이 있는. 그런 발음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저기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네이버를 통해서 찾아서 네.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이지만 원래는 춤 무용 전공했던 친구예요. 맞아. 한양대학교에서 무용 전공했고, 또 파리에서는 패션 전공했고. 아, 그래서 춤을 잘 춘다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른 분들은 그런 거 안 썼는데 왜 여성분이신데 춤도 춘다고 왜 쓰세요? 쓰지 마세요 했더니 전공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만나기 전에 뭐 생일 달라고 했고 뭐 MBTI도 달라고 했고 이런 이유가 저희 이제 유튜브 프로그램 좀 만들면서 2024년 좀 새해 덕담으로 좀 시작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덕담 좋은 얘기만 좋습니다. 해드리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닭띠세요? 네, 81년생. 네, 닭띠. 올해가 용해잖아요. 네. 닭띠와 용의 만남인데 2024년에는 닭띠에게 올해 그 기운이 엄청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탄력이 붙어서요 승승장구할 것이며 마음속 기운도 그 기상이 높아서 외사에 적극성을 갖고 임할 것이라고 하네요. 또 주위에서 볼 때도 의지도 강해지고 또 의욕도 높아 보일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중도에 포기하는 거 없이 시작과 끝이 명확하다라고 표정 비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정확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상스러운 동물 중에 하나가 용이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닭은 봉황도 어떻게 상상 속의 동물이기 때문에 닭을 또 봉황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스러운 어떤 기운을 가질 수 있다. 예전에 관상을 보러 갔더니 봉황상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맞아, 봉황상이야. 네. 우리 정선아 씨가 얼굴 자체가 이렇게 갸름해가지고 네. 봉황 어떻게 목이 생겼는지 길고. 목이 길고. 네. 목소리가 또 목소리가 얇게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반전적인 목소리를. 근데 봉황인가 공작? 네. 공작. 공작상이라고 그랬다. 그쪽 공작도 공작, 봉황도 예, 같은 쪽으로 비슷. 봐요. 네. 근데 그 공작이 되게 우아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목소리는 울 때는 또 꽥꽥. 엄청 무서워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막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기억이 네. 있으시고요. 네, 그러면 평소에도 이렇게 보시나요? 신년 되면은 뭐 아니, 저도 그냥 인터넷 이렇게 보는 거지 뭐. 네. 요즘에는 이 MBTI 같이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92년도 동생이 알려줘가지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한번 생일 넣어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통계가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넣어주셔서 이런 통계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나무의 기운을 또 갖고 태어나셨대요. 그래서 길을 개척하고 새로운 거 시작하는 거 제일 좋아하시고 제일 잘하는 일이 불필요한 거 제거하고 그것의 뭔가 가치를 높이는 것을 제일 잘한다고 하시네요. 올해가 갑진이잖아, 갑진. 네, 갑진. 네. 진이 나무란 말이에요. 아니죠. 갑이 나무고, 갑이 나무고. 네, 갑신 일주세요. 음. 네, 생일만 이건 넣고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거라서 네. 네. 그래서 그런 큰 기운을 갖고 그러니까 용이 신을 물을 따르게. 관장한다고 하니까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또 물과 나무가 또 잘 맞잖아요. 오, 그렇게 보면 그렇게. 굉장히 줄을 서고 싶은 우리 후배님입니다. 굉장히 정확한데요, 이게. 굉장히 정확한 거, 이 자리 굉장히 정확한 자리.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새해 덕담은 이렇게 해보고 경력 어때요? 사항을 네. 좀 더 찾아보고 싶었는데 그냥 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냥 네이버에 입력된 걸로만 저희가 한번 뽑아봤더니 네, 2023년부터 경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부터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2023년 전에? 어떤 정보가 좀 그게 2023년 전에는 그때도 계속 공부했었고, 공부? 네. 지금 회사도 다녔었고, 어머니하고 같이 사업 네네, 경영 그거 사업 계속 하면서 일본하고 있고. 했었고, 근데, 그리고 그랬어요. 특이한 이력이 딱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추적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진짜 계속 인스타 회사 비트죠. 거의 운영하고 네. 아, 그 전에는 사업을 네 좀 사업을 운영하신 계속 거예요? 네. 조용히 사업에 조용히 사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우리가 2022년에 처음 23년에 우리가 처음 방송으로 연을 맺었죠? 네네. 23년이었죠? 그게 23년. 23년 초기에 네 그랬던 거. 맞아요. 3월달에 3월에 그때도 우리가 술자리를 통해서 처음에 인연이 맞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술자리에서 꼭 만나야 하는 인물이라고. 어딜 가나 만나는 인물. 네, 어디나. 그 경기도 포천으로 간 김용호 네, 변호사가 국민의힘에서 역할을 하다가 이제 갔는데 그날 국민의힘 젊은 당직자들하고 이제 지역 젊은 청년들하고 술자리에 있어서 갔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동생의 친구가 정선아님을 이야기를 해서 이제 알아가지고 혹시 당신이 정선화냐 물어봤더니 네 오빠 제가 정선화예요. 해서 이제 그때 인연이 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방송에 굉장히 적합한 어떤 걸 가지고 있어서 같이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죠. 그래서 2023년 이전에는 조용히 사업을 하고 계셨던 걸로 네. 더 이상 추적은 불가한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한국에 네. 2012년도에 들어왔으니까 그럼 쭉 그 10년 가까이 네 있었네요. 10년 가까이 거의 회사 전주에만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전주에도 있고 서울에도 서울에도 가 네, 있고. 있었고 예. 그 회사 가서 전주 서울 본사가 아니에요. 서울에 있다가 음. 내려와서부터는 이제 계속 내려와서 회사에서 더. 네. 그러시면 어떤 일 했는지 여쭤볼 수 아시나요? 네, 알아요. 여쭤보시죠. PPL 될까봐 못하고 있어요. 혹시 뭐 그 환경 네. 네, 관련, 환경업종. 환경 관련 업체 의료 폐기물 네, 맞습니다. 의료 폐기물 관련해서 처리하는 업체를 아주 튼실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MBTI도 가볼까요? 네. MBTI 이런 거 해보셨어요? 네, MBTI. 네. ESTJ. 네. ESTJ. ESTJ 나왔다니까요. 네, 같은 유형이세요. 그래서 현실적인 기획자라고 해가지고 이 유형을 대표하는 단어가 책임감이라고 합니다. 혹시 많이 보셨으면은 딱 들어보신 말씀이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규정에 따라 조직하고 그 규정과 법규를 다루는데 법규가 나오네요. 네, 법 탁월하다.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나? 그래서 일을 조직하고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좀 분석을 해가지고 행동 계획을 세우는데 다른 사람보다 좀 빠르게 실행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런 편이세요? 네,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정적으로 보십니다. 정적으로 보여요? 네. 안 그럴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좀 책임감은 강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이나요? 약간 여성스러우면서도 남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젠더를 뭘 딱 구분을 짓는 건 좀 그런데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 같은 유형끼리는 또 이게 끌리는 게 있대요. 끌리는 게 있나요? 어. 네. 근데 그것도 같은 나이면 안 끌려. 어. 싸움 나잖아요. 그 싸움 나니까 약간 나이 연배 좀 있고 그래야. 네. 근데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저는 좋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실리적인 사람이 이 STJ의 좀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그리고 좀 주어진 일이 있으면 좀 책임감 있게 꼭 마무리를 지어야 하고 또 현실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현실적인 게 좀 강한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고적이고 실용적이면 과업지향적인 사람이다. 이게 ESTJ의 대표적인 설명입니다. 과업지향적이란 거는 어떻게 공감해요? 공감합니다. 어떤 뭐 일이 있으셨을까요? 과업. 그냥 지금까지 일적으로 맡은 거를 해결해 나가는 거 보면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ESTJ로서 우리가 그때 잠깐 카톡을 했잖아요. 네. 이 ESTJ에 대한 어떤 성격 유형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SNS 같은 데서 그런 거 막 올라오면 좀 찾아보는 편이세요? 전 좀 찾아보거든요. 전 무조건 찾아봅니다. 그러세요? 사랑 뭐 ES 네. 뭐야 TJ. ESTJ의 네. 사랑법, 뭐 연애하는 방법, 화해하는 방법 이런 그 네. 카테고리별로도 맞아요.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재밌게 읽고 있어요. 관심 그러세요? 있어요? 관심 사랑과 있어요. 연애? 네, 그래요? 지금 좋죠. 만난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니 관심이 있죠. 개인적으로 이런 궁금했어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 줬어요. 좀 빌려드릴 수 있어요? 네네.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그 책을 기반으로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ESTJ가 언제 스트레스를 받냐를 찾아보니까 불확실하고 질서가 없는 상황이 펼쳐질 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 뭐 불만이 가득하고 대책 없고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랑 같이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가장 얘기만 들어도 스트레스다. 지금 표정이 게으른 사람. 네. 게으른 사람. 네. 그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데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일에 혼란을 줄까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 사람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일으킬 혼란이 싫다. 조직을 하네요. 운영하거나 우리 구성원 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맞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함께 뭐 끌어나가는 것. 특히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변 사람들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근데 그게 유형별로 대처하는 게 좀 다른가 봐요, 많이. 그러니까 가장 스트레스. 저는 이게 막 저도 싫지만 가장 큰 스트레스는 아니거든요. 저는 오히려 저를 막 어디 앉아 있어 사무실에 넣어놔 이게 더 저는 스트레스라 이런 사람은 그냥 참을 수 있는데 여기 어디 들어가서 하루에 8시간씩 일해 이런 게 저는 스트레스거든요. 네. 보통 그러면 식사하고 바로 설거지해요? 바로예요. 그렇지, 저 아침 나도. 6시부터 일어나서 돌아다녀요. 나도 뭐 먹으면 운동 바로 가고. 설거지하는 스타일이고. 낮잠 안 자고. 맞자, 뭐 좀 그렇지. 시간 되게 아깝잖아요. 네, 아까워요. 어떻게든 좀 부산하게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 가성비가 가성비 따지잖아요. 우리. 현실성. 가성비 따져요. 맞아요. 아주 즐겁네요. 어. 지금. 뭐 맞네. 네. 그래서 현실적인 기획자라는 말이 좀 대표적인 키워드예요. 현실적이지만 기획을 항상 하시는 사람들. 그 사업가 중에서 ESTJ 사업가 유형이 많습니다. 네. 스트레스는 어떤 걸로 많이 받나요? 아까 이야기했었지. 네. 어떻게 그런 대응을 해야죠, 사람들. 그러면? 근데 그럴 때 행동이 먼저 행동으로? 있어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오시는 쳐버린다든지. 말로 안 되면,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말을 해줘야지. 일단 잘 정도를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스트레스가 좀 심해질수록 내 감정을 억제하지만 예민해지겠죠. 예민해지지. 그리고 또 필요 이상의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네요. 그래서 타인을 갖고 왕따 되는 배척하기- 느낌이야. 내가 왕따를 시키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 느낌도 있고, 네.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느낌도 있고. 그런 느낌을 받으시죠. 맞아요. 그래서 좀 쓸쓸할 때가 있어. 항상 쓸쓸해요. 이게 좀 그렇다고 하네요. 두 분이 좀 공감을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왜냐면은 일을 가장 잘하는 유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서 빨리 대응하는 게 해결책이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으른 사람을 봐서 음. 스트레스를 받았어. 이 사람이 고쳐지지 않으면 내 스트레스도 해소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그렇죠. 원인을 근데 찾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그렇게 게으른 모습이 싫으면 저는 그걸 이제 차단하는 편이죠. 우리는 한 번 거슬리면 계속 거슬리던데. 거슬리지. 눈에 자꾸 가던데. 한번 잘 찾아주세요.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스트레스 원인 찾아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어떻게? 우리가 왕따를 치든지 네. 아니면 그들이 나를 왕따를 시하든지 그래서 쓸쓸해서 저희가 술 먹으러 둘 중에 가는 하나. 네, 그런 대응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하는 것보다 다른 걸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거. 단도직입적으로 네.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네. 그런 것 안 같아요. 바뀌니까. 추천 스트레스 해소법으로는 좀 협조가 필요하고 좀 신뢰하는 분들이랑 고민을 나누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게 좋다. 난 이 부분에서 김희중 PD가 그렇게 좋아. 아, 네. 그러시대요. 고개를 휙 돌리셨어요. 휙. 네. 그리고 또 자신의 능력을 분석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계획을 세워보자. 왜냐면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린 네. 능력 있는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다. 독보적이라고 ESTJ. 생각하는 약간 건방진 MBTI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지, 독보적이 자존감 있는 MBTI. 모든 MBTI가 다 이렇게 각자의 개성이 있는데 그쪽에 더 이제 개성이 있는 MBTI라고 여기 어디 우리 이주희 교수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지금까지는 이제 조금 저기 연성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면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했는데 정당 생활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 전주에 내려와서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정치 쪽으로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거나 관심은 많았었어요. 근데 뭐 당 생활을 할 생각은 못 하고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토론 같은 거를 많이 하거든요. 정치 토론을 많이 하는데 그때 민주당과 뭐 국민의힘당 이렇게 우리나라는 양당제에 대한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쪽은 다당제도 많이 채택을 되니까 그래서 전주 내려와서 소수정당의 보니까 목소리도 없잖아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주 와서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 너무 일당 독재인 것 같아서 그냥 처음에는 당원 가입해서 뭐 이게 좀 힘이라도 보태서 견제라도 좀 될 수 있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와보. 그러네. 예. 보게 됐습니다. 어때요? 해보니까 정치? 힘들고 외롭고 정당 생활 지금은 욕도 많이 정치라니까. 먹고 그렇지만 또 보람도 되더라고요. 욕은 왜 먹으세요? 국민의힘이니까. 그런 거에선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저 빨간색 입고 왔는데 뭐 억울하지 않으세요? 좀 답답하고 그래도 막 그럴 이해는 것 같아요. 돼요. 이해는 되고 그래도 내가 더 다가가고 하면은 언젠가는 풀리지 않을까. 저 얼마 전까지 그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아요? 혁신위에서? 저는 5.18 참배를 갔던 게 제일 기억나요. 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 그냥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좀 고맙다고 해야 고맙기도 되나요? 하고, 그분들한테. 네, 좀 그런 느낌이 들었죠. 되게 인상 깊었어요. 딱 출범 첫날에 저희가 광주를 내려갔는데 굉장히 마음이 딱 그 입구부터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그 국민의힘이라는 곳이 5.18의 어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옛 정당을 후속하고 있는 정당이라 그곳에 뭐 참배를 한다 이렇게 하면 쟤또 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셨던 분들의 마음은 또 그게 아니라는 걸. 예, 그럴 거예요. 같은 한국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젊은 어린 네. 또 청년들도 많고 이래서 맞아요. 어리고 뭔가 젊을수록 그런 걸 더 빨리 감정의 그 아픔은 또 빨리 이 친구가 있고. 광주에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저 그 광주에서 5.18 고등학교 쪽에 나왔어요.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전 광주에서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러시구나. 그렇게 또 인연이 되네요. 우리. 나도 다 아리아나를 이렇게 놓아봅니다. 오늘. 어. 네.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 그런 사진이나 5일 그 4월부터 이렇게 되면은 엄청 예민해지는 그걸 보고 항상 힘들었거든요. 4층이었는데 계단마다 그런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예전에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혐오스러운 사진도 많고 너무하다라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보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거를 해서 시선을 돌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신방을 그런 했죠. 마음은 똑같은 심정일 거 아니에요. 그런 네. 문제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광주에서 다녀가지고 5월 달이 되면 맞아요. 전국 네, 아실 거예요. 네. 대학생들이 다 내려와서 맞아요. 데모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되니? 집회. 한청년 이렇게 내려와서 뭐 굉장히 남청년, 많아요. 한청년 다 와가지고 전남대 아니, 앞에서 네. 니네들이 지금 몇 학번인데 한 청년이 있어. 있었어요. 저 졸업하기 전에. 그래서 저 있었던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있었다 치고. 잠깐만.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97년도, 8년도가 맞아요. 그러면 99년도. 있죠. 있었죠. 끝마무리 있었지. 네. 끝물까지 있었지. 저 다음 학생회장 때 없어졌어요. 그러겠네. 그래서 기억나요. 그러면 치약 바르고 효과 있었나요? 냄새 시작? 때문에 몰라 그냥 눈물 콧물 나면서 그냥 바르는 거야. 힘드니까. 그 학교도 뭐 하루 정도는 쉬고 좀 심할 때는. 또 그런. 네 그랬던 적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뭐 합리적인 보수 뭐 이런 합리적인 진보 이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의 사람이고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네. 똑같이 아픔을 공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말과 행동을 맞아요. 하니까 그쪽으로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라고 봐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뭐 애국가 나오고 음. 뭐 어머님 우는 사진 나오면 애벌판이 다 울컥 아니에요? 그렇죠. 갑자기 빵 하잖아요. 우시죠? 울죠. 네, 다 똑같은
하는 건데. F세요? 저요? 정확하십니다. 저는 어머니하고 의절을 했어도 그런 사진 보면 눈물은 나요. 맞아. 어머니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네. 그래요. 찡하잖아요. 맞아요. 딱 어머니가 그 아들 영족 사진 안고 있는 사진만 보면 아 그런 건 이렇게 진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음. 이런 생각이 항상 들고 금방 없어지지만 네. 그리고 또 우리 정선아님 그 플랜카드 사진을 언제 바꾸실 거냐고 일부 시민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나요? 저 사람 누구냐 이러면서. 정선아라고 텔레비전 나왔는데 사진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언제적 사진인가요? 근데 그거 네. 22년도에 네, 22년도. 6월 달에 6월에 예, 그때 찍은 사진인데 왜 그렇게 틀리다고 하시는지 그러면서 들어보셨어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아니, 이렇게 들었겠죠. 아이, 네? 예, 들었어도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그때 머리 단발이었. 지금 네, 지금도 단발인데 어. 그때 제가 머리가 항상 길었다가 처음으로 그렇게 짧게 자른 거거든요. 어떤 젊은 패기 있는 여성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머리를 있었지만 자르면. 좀 얼굴이 화려하게 생겼다는 말들을 많이 공황상이야, 예, 공작상이야. 말이 많이 들어서 좀 단정해 보이고 싶었어요. 아, 아니 기운이 네. 그 화려 그 오밀조밀한데 약간 화려한 스타일. 오밀조밀한데. 그걸 화려하다고 하는 아 그런가요? 오밀조밀이 화려한 거예요? 그렇죠. 오밀조밀한 건 뭔가 이렇게 빵빵빵한 게 오밀조밀한 거. 오밀조밀한 건 좀 귀여운 인상이 아닐까요? 아닌가? 그래 그게 서로 다 다르네. 느낌이. 우리 저기 화려한 장모님 인상. 우리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큼직큼직한 느낌이고. 눈도 크고 눈 크시잖아요. 저보다 더 큰데요. 정선아 씨는 이렇게 오밀조밀한 느낌이고. 뭔가 화려한. 아까 공색상은 공황상. 키가 얼마나 돼요? 전 170이에요. 커. 항상 운동화 거의 신고 운동화요. 네. 가끔 힐을 신는 걸 한두 번 본 것 같긴 한데 네. 행사장에서 제가 옆에랑 가죠. 제가 가죠. 그래서 저는 또 넘어가죠. 그쪽으로 오지 말라고 하죠. 자, 존경하는 정치인 누구 있나요? 존경하는 정치인은 두 분이 계시는데 네.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굉장히 상극인데. 네, 왜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은 부정적인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도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 입장으로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화합의 정치인이었다, 통합의 정치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분은 존경하는 정치인. 지금 말씀하신 게 접점이 있는 네. 게 뭐냐면 우리가 어제 저번 주였나요? 그때 했을 때 네. 어느 분이었죠? 그 정치인은 지향점을 보여줘야 된다.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 공과가 있긴 하지만 박정희는 그 산업화라는. 산업화라는 이제 근대화, 현대화를 이끌어내는데 어떤 지향점을 맞아요. 보여줬고 맞아요. 김대중은 민주화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했다. 그 정치인의 역할이다 그게. 그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네네. 지향점.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인 네. 것 같아요. 그 상극인데 그 둘을 같이 이야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부조화에서의 조화? 사람들은 뭔가 그걸 같이 부조화에서 조화. 확실한 소신이 있다는 거죠. 방금 막 처음 뵀는데 그렇죠. 네, 어떤 상을 믿고 가시는지 알겠다. 뭔가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죠? 꼭지점? 여기 끝을 이렇게 딱 세우시는 분? 나를 세운다? 아니요. 제 표현이 좀 부족하네요. 오늘 처음 뵀지만 이게 뭔가 확실하시잖아요. 네, 두 명을 댔지만 그 둘의 이유가 다르지만 뭔가 확실하게 공을 세웠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냥 좋은 말씀은 다 좋습니다. 정치인이 가야 할 상에 대해서 어떤 그 보여줬다라는 거를 그럼 존경한다. 그래서 그 존경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랑스 파리에서 배운 교육의 효과가 아닐까. 거기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저는 너무 궁금해요. 토론과 뭐 이런 걸로 있어요. 거기 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심지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강성분들이 많이 계시다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극단적이죠. 프랑스 역시도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세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목소리 그리고 너무 양극으로 치닫는 그런 진영 논리적인 그런 부분에 평준화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거가 좀 좋은 교육이다. 토론을 많이 하는 국가, 네.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토론이라는 걸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면 자꾸 반대쪽을 까고 내려 까고 싸우려고 하는 형태가 많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토론이라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의 말에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싸우고 물어뜯는 게 아니라 좋게 이 사람이 공감을 할 수 있게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이 안 통하니까 싸우지. 그러니까 서로 받아들이는 맞아요. 입장. 이것도 그냥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넓게 보면은 틀리다는 것보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근데 아까 그 토론해 볼 때 싸우는 거 보는 거 싫거든요. 되게 싸우는 걸 보면 예전에는 싸운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뭔가 준비하기 싫으니까 싸운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논리적인 얘기에 대답할 때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는 좀 다른 거 갖고 또 이렇게 붙여서 싸운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도 들고 악마화를 상대를 시켜야 내가 산다라는 게 굉장히 강한 그런 강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아까 그 말씀 중에 아까 좋은 오휘가 극단적 진영 논리의 평준화가 저는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악마화시킬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평준화시키면 되는 근데 거잖아요. 왜 악마화 시킬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도 결이 같은 것 같아요. 준비하는 게 싫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상거리 금지도 안 하죠? 삐. 뭔가 일을 쉽게 하고 싶어서 왜냐면 그럴수록 이 편, 이 편이 빠르게 갈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이렇게 계속 그렇게 싸우는 거 보면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 일 쉽게 하려고 저런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없잖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걸 또 안타까운 수단과 도구화 시키는 그런 경우도 분들도 있고 있겠죠? 그거를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젊은 네. 정당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어때요? 후회하는 일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길게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러게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을 것 그건 같은데. 모르는 일이에요. 항상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글쎄. 많다는 건. 저는 성격상 음. 그 후회하거나 뭐 마음에 두고 있는 거를 오래 갖고 있지 않아요. 딱히 딱 기억나는 게 별로 없으시죠? 예, 그러니까 뭐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일도 노는 것도 그냥 뭐든 최선을 다했던 것 장난 같아요. 아니었대요, 돌 때. 네. 장난 아니었대요. 그 후회하는 일. 음. 글쎄 후회가 뭐 없긴 결혼을 안 한 거? 아, 그거 하는 순간 후회하니까 그거는 하는 순간 후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장 기뻤던 일은 기뻤던 결혼을 안 한 일. 것?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 가장 기뻤던 일. 가장 기뻤던 일? 글쎄요. 없으면 넘어가죠. 네, 항상 다 기뻐요 그냥. 컴플렉스나 징크스는. 컴플렉스 요즘 살이 좀 많이 쪄서 네. 그리고 징크스는 있으세요? 머리가 잘 되는 날은 그러니까 딱 마음에 드는 날은 뭔가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오늘은 어때요? 오늘 좋았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늘 똑같거든요, 저 머리. 저기 머리가 잘 안 되는. 고무줄로 묶는 저 머리. 네. 저런 머리 뭐라고 하죠? 무슨 머리라고 하죠, 저거? 어떤 이건 머리요? 그냥 묶은 건데요, 뭐? 질끈. 무슨 질끈. 말 하시는 거? 꽁지머리? 꽁지머리, 그 꽁지머리.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볼 때마다 머리가 길지 않으니까. 묶은 거 아니면 푸는 건데 그게 또 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여자는 알 거예요. 네. 큰 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저 여기 저기 뭐야 기자님이랑 방송할 때마다 단발로 왔는데요, 머리 풀고. 아, 그래요? 한 번 못 보셨구나. 기억이 안 나네. 행사장에서 자주 본 게 기억이 나셔서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 흐트로 밸런스 게임 하고 끝낼까요? 이렇게 밸런스 빨리요? 게임. 어. 밸런스 시간 게임. 엄청 지났어요. 왠지 지금. 무서운데 밸런스 밸런스 게임. 게임 아유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먼저 한번 우리 아나짱이 이거는 너무 뻔하지 않나요? 뻔할까요? 네. 아까 성공한 여성 둘 중에 하나 CEO. 골라주시면 됩니다. 성공한 여성 CEO 아니면 행복한 전업주부. 하나, 둘, 셋. 성공한 CEO. 아 그래요? 요 아까 결혼 이야기를 해서 아니 저는 제가 이렇게 결핍이 느낄래. 있을까 아이고, 싶어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공한 여자니까 자, 당연한 그러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행복한 전업주부지? 그러는 거죠. 아니요, 당연히. 성공한 여성 CEO 죠. CEO는 지금 한 10여 년 해봤으니까 또 이제 행복한 그러니까 더. 전업주부도. 자 그러면 성공한 여성 CEO 아니면 당선되는 정치인. 당선되는 정치인. 욕망이 크다. 확실하신 거죠? 네. 다음은 자 그렇다면 지역구 아니면 비례. 아 아무래도 전라도 쪽은 가능성이 있는 거는 비례겠죠. 비례 후 지역구 당선이면 정말 많은 발전을 할
수 있겠다. 이 여자 끝이 없다, 욕망이. 원래 욕망은 끝이 없는 겁니다. 성공한 좋아요. 여성 CEO로 살다가 비례를 하다가 네. 지역구까지 먹으려고 하는. 네, 좋은 노트 아닙니까? 그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그렇게 아유, 답일 것 근데 같은데요. 이렇게 또 연결을 짓기가 힘든데 굉장히 맥락이 있는 친구였어요. 마지막 이거 제가 낼게요. 네. 세 분 중에 한 분을 꼭 고르셔야 합니다. 세 분이네요. 네.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하나, 둘, 셋. 한동훈 이유는요? 제일 젊고 잘생겼습니다. 잘생겨서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잘생긴 거는 오세훈 씨도 잘생겼는데 아, 여기 네. 점고가 있잖아, 점고가. 제일. 아니, 저는 홍준표. 아, 왜? 제 스타일이에요. 네, 뭐 약간 이렇게 뭐가 없으신 것 같아. 거침이 없죠. 네, 거침이 없으신 것 같아. 국회의원 또 하시다가 또 다시 뭐 그래서 홍카콜라 너무 좋아요. 예. 저는 젊은 분들이 그거야. 시원하다고. 네. 이름 너무 잘 짓지 않았나요? 홍카콜라. 그런 이름은 저도 한번 짓고 우리 싶네요. 기자님도 박이다 어때요? 박이다, 사이다. 박이다. 나쁘지 않지만 박이다. 사양하겠습니다. 박이다. 자, 그럼 끝으로 한번 인사해 주시고. 벌써 2024년 새해가 된 지도 한 달 됐나요? 네. 20일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올해는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시고 그리고 항상 첫째는 건강하게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될 상입니까?